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이 무엇인지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나요? 그러면 보험 가입했는데요? 아, 그거는 자동차 보험이고 그 책임보험, 종합보험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아, 그럼 또 있죠. 자동차 보험 말고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요. 나 몰랐어요. 이런 분들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요, 운전자 보험 저 들었어요. 예, 저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언제 들었나요? 그러면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들었는데요.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절반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이고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의 거의 한 8, 90% 이상은 4, 5년 전, 15년 전부터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은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내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돈이 많으면 괜찮지만 돈이 없으면은 피해자는 어떻게 해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을 때 거기에 손해배상 그거를 보험사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보험에 가입해서 큰 그 회사에 돈을 마련해 놓고 그걸로 회사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도 해주고 그건 민사예요. 손해배상입니다. 웬만한 교통사고는 손해배상 민사로 끝나죠. 보험 처리 끝나요. 10일의 중과실 아니면 가벼운 부상사고 이거 그냥 보험 처리 끝나요. 그런데 만약에 사망했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이라고 그러죠. 12대 예외 사유에 해당될 때는 그때는 형사처벌 받죠. 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것과 관련한 것이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민사고요. 운전자 보험은 형사처벌과 관련된 겁니다. 형사처벌을 좀 가볍게 받기 위해서 또는 억울할 때 내가 잘못이 있나? 나 억울한데? 나 무죄 주장해야 되겠는데? 무죄 주장할 때 그 형사와 관련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거죠. 운전자 보험은 세 가지를 지원해 줍니다. 첫째, 벌금을 내줘요. 둘째, 벌금형 갖고 안 돼. 자칫 잘못하면 실형받거나 집행유예 될 수 있어. 그럴 때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 받기 위해서, 집행유예가 아니고 벌금형 받기 위해서 그러려면 형사비가 필요하죠. 특히 사망사고. 또 중대법규 위반이면서 크게 다친 경우 형사비금을 대줍니다. 그리고 억울할 때는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죠. 나 변호사 선임해서 나 억울함을 나 끝까지 주장할 거야. 그래서 벌금과 형사비금과 변호사 선임비를 대주는 것이 운전자 보험의 포인트입니다.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일상배상책임보험 또 무슨 화재보험 이런 거 그다음에 내가 다쳤을 때 그런 것들은 나중에 특약으로 더 가입하는 거고요. 보통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가입하면 거기에 특약이 수십 개, 많은 거나 100개까지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운전자 보험은 형사처벌에 대한 거니까 벌금, 형사비금, 변호사 비용이에요. 벌금이 무척 높은 게 있죠. 2주 진단만 나와도 500만 원 이상인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 우회전해서 갑니다. 가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사고 날 뻔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있든 없든 일시정지해야 되죠. 요거는 7월 10일 이전이지만 그래도 여기 불법 주차된 차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 섰다 가야 되는데 섰으면 되는데 왜 사고 날 뻔했어요? 사고 났으면은 최소한 500만 원이에요. 민식이법 위반은 벌금 500만 원에 3천만 원입니다. 많이 다쳤으면 벌금이 1,000만 원, 1,500만 원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만약에 진짜 크게 다쳤다. 그러면 재판까지 갈 수 있죠. 조금만 다쳐도 500만 원인데 500만 원 평소에 쌓아놓고 계신가요? 집에 혹시 저런 사고에 대해 지금 사고 안 났죠. 저런 사고에 대해서 500만 원 딱 준비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 벌금을 내줍니다. 벌금은 최고 3천만 원까지 내주죠. 500만 원이면 얼마예요? 운전자 보험 한 달에 보통 15,000원, 많이 내면 2만 원, 그러니까 1년에 20만 원 치면 25년치 그냥 가벼운 사고 하나로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형사비가 필요할 때가 있죠. 형사비는 중대법규 위반이면서 사람이 크게 다쳤을 때 또는 이런 경우입니다.
네, 밤 10시 40분. 어이구. 술 취한 사람이 걸어오다가 꽝. 만일 저 취객이 사망했으면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저걸 어떻게 피해? 저건 무죄지. 아니에요. 이거는 무죄받기 어렵습니다.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있고 제한속도 50도로 해서 앞을 잘 봤으면 미리 보고 빵 했었어야지. 미리 보고 빵 했었어야지. 보행자 가실 제가 여태까지 교통사고 소송 한 6천 건 이상 했죠. 한 40-50% 볼까요? 50%까지 잘 안 볼 것 같은데요. 언젠간 이런 사고 사망하더라도 무죄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은 무죄 아닙니다. 반반에서 누가 더 잘못했다고 그럴지 자동차가 더 잘못했다고 볼 것 같아요. 공무원, 교사,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은 사망사고면 금고형,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셋 중에 하나입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되면은 직장 고만돼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벌금형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형사비를 해야 돼요. 예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 15년 전부터 15,000원씩 꼬박 내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3천만 원 나옵니다. 형사비금이. 그걸로 합의될까요? 안 돼요. 지금은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형사비금이 2021년도에 1억, 2022년도 거는 2억이에요. 다른 사망사고일 때 저기는 1억 받았는데 저기는 2억 받았는데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형사비용을 확 올려갖고요. 5천, 7천. 그래도 지금은 1억, 지금 2억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3천만 원이면 합의가 적당히 돼서 거기다 조금 자기도 한 500만 원, 1,000만 원 더 내서 합의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합의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벌금형, 무죄 아니면 벌금형 받아야 되는데 무죄는 아니고 벌금형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해야 돼요. 내 돈 빌려야 됩니다. 내 돈은 5천만 원, 7천만 원 빌려서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은 요즘 걸로 바꿔야 돼요. 어차피 소멸성이잖아요. 매달 내는 돈이잖아요. 그거 똑같은 15,000원 내고 지금은 2억 원까지 형사비금 나니까 갈아타세요. 바로 갈아타셔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무단횡단 사고인데요. 밤 12시 조금 넘었습니다. 이거 제한속도 60, 녹색 신호. 자, 불박차 과속 아닙니다. 저 위에 57이라고 나오네요. 쭉 가고 있는데 그런데 만일 저 무단횡단자가 사망했다면 불박차가 무죄여야 옳겠죠. 이거는 이 정도는 무죄여야 되겠죠. 이거는 무죄여야 되는데요. 그런데 혹시 또 경찰관에 따라서 조사관에 따라서 여기 요 차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가끔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때 속도를 좀 줄이지 그랬어요. 요 속도 좀 줄이지 그랬어요. 시야 확보 안 되니까 속도 줄였어야 된다. 그러한 조사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조사관과 똑같이 검사도 그래. 좀 더 조심했었어야지. 너도 한 10% 내지 20% 잘못 있어. 그런 판사 만나면 유죄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무죄여야 옳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교사, 공기업 직원이 무죄 못 받으면 어떻게든 벌금형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형사비가 필요한 거죠. 어떤 분은 형사비하면 내가 유죄를 인정하는 걸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아니에요. 형사비하고 무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혹시 내가 무죄 안 나올 것에 대비해서 형사비 하는 거예요. 형사비하고 그리고 무죄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무죄 주장은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해야 되죠. 처음부터 불박차 속도 얼마인지 여기 나오지만 그래도 도로교통공단에서 또는 국가에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언제 보이는지 이때 보이죠. 이때 거리가 얼마인지 불박차가 이때 급제동했으면 사고를 피하고 멈출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경찰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찰은 불박차가 잘못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무혐의 해줄 수 있죠. 또 검사가 무혐의 안 해준다 하더라도 판사가 무죄 선고할 수 있죠. 그러한 기초적인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도로교통단에 또는 국가수의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진짜 억울할 때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비는 언제 지원해 주나요? 요거 최근 거예요. 2020년도에 가입한 분의 운전자 보험 증서입니다. 어떻게 돼 있나요? 변호사 선임비 2천만 원이 나오는데요.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약식기소는 제외라고 돼 있어요. 요즘 구속되나요?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사망사고도 100건의 사망사고 중에 구속되는 건 한두 건이에요. 그게 대부분이 불구속입니다. 공소제기. 공소제기라는 것은 검사가 법원에 기소했다는 거예요.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다 지나고 검찰에서 손을 떠나서 법원에 기록이 접수된 경우. 근데 또 이거 약식기소는 제외네요. 예컨대 형사비 했어? 옳지, 그래. 너 벌금 1,000만 원만 내. 약식기소에서도 약식기소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죄 다투고 싶은데 근데 그때는 변호사 선임비가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내 돈으로 하든가 아니면 국선 변호인을 신청해야 돼요. 운전자 보험에서 왜 법원에 기소돼야만 그때 변호사 선임비를 대주죠? 언제 제일 필요할까요? 가장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일 겁니다. 새벽 3시 좀 넘었죠?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 전면 신호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길에 으아 사람이 누워있네. 사람이 누워있어. 이런 아이고 사람이 누워있는데 이거 피할 수 있나 이거를? 지금은 다행히 아이고 머리를 피했네요. 만약에 머리 밟았으면 또는 이 가슴 부위를 밟고 지나갔으면 사망이죠. 저 운전자 잘못 있나요? 운전자 잘못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무죄일지 아닐지는 불투명합니다. 저렇게 길에 누워있을 때 옛날 법원 판결 보면 민사 판결이요. 누워있던 사람 60%, 자동차 40%, 앞을 잘 봤어야지. 저걸 어떻게 피해요? 저기 넓은 길이야. 넓은 길에는 누워있던 사람 80%, 100%야 옳겠다는 의견을 가지면서도 그러나 판사들도 여태까지 길에 누워있던 사람 60에서 80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사에서 과실 비율이요. 누워있던 사람 100%가 돼야 내가 무죄잖아요. 이거 무죄 나온다는 확실한 보장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응급실로 가고 119에 태워서요. 운전자는 경찰서로 조사를 받죠. 조사 막 받고 있는데 경찰관이 여보세요? 아이고 그렇게 됐나요? 그분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불안하겠어요. 잠깐만요 조사관님. 저 전화 한 통 할게요.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으세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아버지한테? 친한 친구한테? 결국은 그분들이 도와줄 게 있나요? 막 달려오죠. 달려와서 딱 오면은 좀 조사 중에 밖에 계세요. 못 들어오게 해요. 결국 그분들은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아는 변호사한테 이거 어떻게 돼. 그럴 때 그냥 변호사한테 전화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어느 경찰서니까 나와서 나 선임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사망사고일 때요. 경찰에 조사받을 때부터 조사관님 잠깐만요. 우리 변호사 지금 오실 거예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같이 조사받으면 그리고 말 처음에 잘못하면은 또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억울할 때. 억울하지 않더라도 무진장 불안할 때. 그 옆에서 누가 좀 날 갖다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새는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이 사고는 피해자가 실이 커서 구속은 절대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형사비 되면은 나중에 이게 무혐의냐 벌금이냐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옆에서 법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운전자 보면요. 벌금 대주고 형사비금 대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제일 힘들 때 필요할 때 변호사를 대주는 그런 운전자 보험이어야 그게 진정한 운전자 보험이 아닌가 저는 진짜 수백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끝으로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비가 좀 내렸죠. 주택 골목길입니다. 이곳에서 자, 아이고 사람이 누워있네요. 사람이 밟을 때까지 몰랐어. 밟고 난 다음에 사람을 뭐야? 보일까요? 저걸 못 본다고? 요걸 못 본다고? 블랙박스에는 보이지만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 눈과 블랙박스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망사고에서 있었던 도로교통단의 분석 내용입니다. 사람이 여기 누워있으면 보일까요? 블랙박스는 요 사람 눈보다 위에 있고 앞에 있으니까 이 보닛을 중심으로 해요. 이렇게 손을 이으면은 여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요건 안 보이지만은 여기는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이죠. 사람 눈, 운전자는 여기서 더 밑에서 이렇게 끌어서 여기 있어야 보이고 여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안 보이는 거. 블랙박스에 보인다 해서 운전자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은 저거 안 보일 거야 그러면서 사망사고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정할까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경찰은 이렇게 해서 좀 봤어야지 그러면서 사망사고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이런 조사는 언제 해야 될까요? 경찰 단계에서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이런 분석을 해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도로교통단의 분석 또는 국과수의 분석. 이게 안 되면 검사도 안 해주고 법원에서 1심 판사가 안 해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유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분석을 해달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변호사가 해야죠. 사고 낸 운전자는 이런 얘기를 못해요. 거기서 전 잘못 없는데요. 네, 저 그럼 어떻게 피합니까? 그럼 조사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나중에 유족들이 반발하고요. 나중에 검사 판사가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데 괜찮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 불안해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 잘못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잘못했다. 그 유죄됐잖아요. 이거는 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건, 이거는 똑같은 사고였어요. 여기는 누워 있고 거기서는 앉아 있었어요. 쭉 가다가 닦았는데 비슷한 위치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여기 앉아 있는 게 머리가 살짝 보였다가 그리고 지나치면서 지나치면 뭐야? 그 사고 경찰에서 잘못이래요. 왜 잘못이야? 그랬더니 여기서요. 여기다. 좌회전하기 전에 여기에 볼록골이 하나 있었어요. 볼록골 봤으면 보일 거 아니야. 볼록골 이렇게 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볼록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볼록골에 밤에 보여요 그게? 바닥에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사람이? 불을 비추면 후라시 들고 있으면 보이겠지만 검찰에서는 의견서 써내고 도로교통단에 분석해달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무혐의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억울한 사건들 처음부터 변호사가 제대로 무죄 변론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되든 만약에 검찰에서 안 되면 정식 기소하면 법원에서 또는 약식 기소하면 정식 재판에서 그래서 무죄 변론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잘 해놔야 돼요. 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항소심에서 싸우지 1심에서 반만 써. 총알 실탄이 100개가 있어요. 1심에서 50개 쏘고 50개 남겨놔. 나중에 안 되면 항소심에서 또 쏘면 되지. 그래서 총알을 아끼면 안 돼요. 1심에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단계. 옛날에는 경찰에 조사하고 검찰에서 한 번 더 조사했어요. 요즘은 검찰에서 조사 거의 안 합니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 검찰에 조사할 때 검사실에서 상세하게 조사할까요? 검찰에서 올라온 조서 쭉 보고 그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맞죠? 네, 맞죠? 네, 찍으세요. 교통사고는 특히 경찰이 제가 볼 때는 95%예요. 나중에 법원에 가서 판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거 잘 안 해줘요. 모든 걸 경찰에서 해야 됩니다. 경찰에서 해야 시기도 안 놓치죠. CCTV 좀 확보해 주세요. 주변에 있는 차량들 좀 불방 영상 좀 확보해 주세요. 나중에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이미 다 CCTV 한 달 전에 다 없어졌죠. 또 블랙박스도 며칠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첨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1년에 3,000명의 사망사고 일어납니다. 그중에 운전자가 잘못한 것도 상당히 있지만은 운전자가 오히려 억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도 참 많습니다. 그런 억울한 사고가 나한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만에 하나. 1년 365일. 30년이면 만일 정도 되죠? 만일. 30년 동안 나한테 난 저런 사고 나한테는 없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혹시 내가 저같이 저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의 당사자 됐을 때 그때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에서는 왜 변호사 선임비를 법원에 가야만 대주는 겁니까? 구속되거나 법원에 갔을 때만.
법원에 정식 기소됐을 때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이 요즘은 약식 기소돼서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한 경우 대주는 것도 조금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 단계 처음부터 도움을 받아야 그래야 나를 방어하고 무죄를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경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안 해주면 검찰에서 법원에서 그런 주장을 하려면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세요. 한 달에 15,000원 정도 버리세요. 버린다는 마음으로 만에 하나에 대비해서. 그리고 2020년 이전에 가입한 거는 만일의 사고 시 사망 시 형사비용 3천만 원밖에 안 나와서 내 돈을 수천만 원 빌려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건 갈아타세요. 최근 걸로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중대법규 위반, 민식이법 위반을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그리고 사망사고는 경찰 단계부터 사고 난 직후부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대주는 그런 운전자 보험이어야 그게 제대로 된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